며칠 전 있었던 수능은 역대급 가장 따뜻한 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움츠러들기 마련인데요.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창원 대표 마을방송 진해마을라디오, 따끈한 창원 소식을 전하는 창원사랑방, 진행자 창원주민 창원민입니다. 그럼 창원의 재미난 소식 한번 풀어볼까요? 출발! 먼저 창원시를 둘러싼 핫이슈를 소개하는 요즘 창원 시간입니다. 10월 창원 핫이슈는 역시 창원시 시민과의 대화겠지요. 창원시의 미래 50년을 점쳐볼 수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입니다.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단지 일명 창원국가산단 2.0 조성, 27년 최종 승인 후 30년까지 1조 4,124억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 R&D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 건립.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은 중성자빔을 이용해 제품의 해제 없이 대형 제품 부품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서 창원국가산단 2.0의 핵심 시설이기도 합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개관, 일명 SM타운으로 불리는 곳으로 장기간 운영되지 못하던 곳입니다. 6호 아울렛 바로 옆 큰 건물입니다. 경남 최대 스포츠 문화 복합시설 아레나플렉스 창원 건립 지원. 5월 28일 정부 지원으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정문 옆 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설계 착수해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의창구 내외부 유기적 연계를 위한 도로 신설 및 확장, 국도 79호선과 14호선 관련 도로 신설 확장 내용입니다.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100만 인구 창원시의 의대는 필수겠지요. 감계 2 의창중학교 신설 지원. 감계 2 중학교는 북면 지역으로 15개 합급 학생 수 430명 규모로 2026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가칭 의창중학교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대이며 16학급 학생 수 405명 규모로 2028년 3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의창구 소식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기계방위산업 특화 디지털 산단으로서의 전환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사업 공모 선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공급 기업이 필수겠지요.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창원대로변 중공업지역 개편 추진. 주거지역은 편리한 공간으로, 상업지역은 업무와 주거가 융합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중공업지역은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동대구, 창원을 통과하는 고속철도 선로구축에 대한 건의. 추가로 진해신항, 가덕도신항까지 고속화 철도를 건의 중이라고 합니다. 마산 하포구 소식입니다.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기존 제조업들의 디지털 전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사업비는 총 3,860억입니다. 한류 테마 관광 정원 조성,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마산 하포구 마산 해양 신도시 내 한류 테마 관광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산만 그랜드 디자인 방향성 확정, 단절된 해안선 연결을 통해 해안로 따라 바다의 공공성 회복이 목적입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구산 해안관광단지 본격 추진, 마산 하포구 구산면 구봉리와 심리 일원의 관광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가칭 플라워랜드 국화 상설 전시장 구상 착수, 국화로 유명한 마산 지역에 국화 상설 전시장은 필요합니다. 마산 해원구 소식입니다. 마산 해원구는 올해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마산역 미래의 환승센터 구축, 마산역을 중심으로 미래형 환승센터 및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전, 마산, 복합전철 개통과 남부 내력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마산역은 지역 교통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까지 5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족형 창원 복합행정타운 조성, 여러가지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마산해운구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을 비롯해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치는 마산 해원구 해성동 방면이며 준공기간은 2019년에서 2026년까지입니다. 봉암 중리공단 고도화 추진,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마산 교도소 이전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모색, 미래선도형 첨단산업 공간을 모색 중입니다. 창원국가산단 진입관문 봉암교 확장 추진, 창원과 마산을 잇는 봉암다리 아시죠? 교통홍잡이 심각해 추가 교량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마산 IC 진출입로 구조 개선, 서마산 IC는 창원시의 주요 관문이지만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빠른 개선이 시급합니다. 내서도서관 재건립 추진, 202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진해 소식입니다. 동부와 물류 중심 진해신항 조성.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3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 연구 제조시설 구축 사업 추진, 진해 첨단산업연구단지 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 연구 제조센터 구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27년까지 257억 투자 예정입니다. 중원 로터리 진해역 관광명소화 등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추진, 창원시는 남북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4가지가 진해 관련 사업인데요. 뒤에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해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마무리, 진해 풍호동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으로 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진해 중부고 국제학교 신설 지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고 통합과정 국제학교를 유치 설립 예정입니다. 2029년 개교 목표입니다. 진해 중부고는 25개 학급 672명 규모로 장안동 1원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9년 이후 개교가 목표입니다. 진해 해안선 연결을 통한 진해바다 조망길 조성, 이순신 장군 승정길 술길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수도권, 동대구, 진해신항, KTX 등 고속철도 구축 건의, 수도권에서 동대구까지에 이어 진해신항까지 들어오는 고속철도 구축을 건의 중입니다. 다음은 창원시가 진행 중인 여러가지 정책 소식을 전해드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다한 지식, 창원 알쓸잡지 시간입니다. 먼저 진해 해양관광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창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었지요.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지난 소식이지만 올 초 창원시는 문체부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류테마 관광정원 조성 사업은 마산 하포구 마산해양신도시의 한류테마 대표 정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K예술 마실섬 네트워크 구축은 진해구 명동과 경화동, 마산 하포구 구산면의 주요 관광시설에 한국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인 해양관광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근대 박물관 마을 관광명소와는 진해에 남아있는 군항마을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명소와는 벚꽃명소로 유명한 진해 경화역을 사계절, 낮과 밤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해 해양 익사이팅 빌리지 조성은 진해구 명동 소쿠리섬 1원 해양레저 체험 콘텐츠를 입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명동 지역은 또 하나의 추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해양레저 관광 거점 공모사업이 그것입니다. 사업명은 바다랑 썸 타는 진해로 진해 명동 1원이며 2028년까지 430억을 투입해 관광 거점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는 진해 첨단연구단지 소식입니다. 진해 첨단연구단지에는 그에 걸맞은 여러 시설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제2재료연구원은 조성사업은 진해 첨단연구단지 내 총 4,3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경남의 거제 마산 간 국도 5호선 조기 착공 건의 소식입니다. 이것도 계속 멈춰있던 사업인데요. 창원 산단의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5호선이 완공되면
거가대교처럼 마산에서 해상을 통해 바로 거제도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창원 육상 구간은 진작에 완공되었고 거제시 측 육상 구간도 2024년 예산이 50억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조속한 작동을 기대해 봅니다. 그 외 창원시 산단 관련 굵직굵직한 전시 및 컨퍼런스 행사들도 있었는데요. 창원시 미래 먹거리 사업인 SMR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들도 있었고 10월 22일에는 2024 경남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에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도내 원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테크니컬 투어도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2024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대전이 창원 컨벤션에서 있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도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남투자청은 경남우주항공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상담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창원 내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창원마을 시간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소식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정식 개관한다는 소식입니다.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정식 개관은 25년 2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마산 해양신도시 바로 앞입니다. 12월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남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진해역이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1월부터이고요. 25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으로 내용은 지붕, 창호 해체 및 설치, 외벽, 보수공사입니다. 진해 이동 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개소식도 있었는데요. 위치는 석동체육공원 내이고 컨테이너 부스형 일식으로 냉난방기, 안락의자,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도서, 커피가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여러 이동 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성산구, 하포구, 진해구 세 군데에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부터 이길 6시까지이고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추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창업가들 디벨로퍼 소식입니다. 올해 가장 바쁜 청년들인 것 같은데요. 앞서 소리단길 내동 내삼 프로젝트에 대해 창원시의 관광투자협약 체결 소식도 전해드렸을 터입니다. 뒤이어 10월 22일에는 카카오, 크로스, 소리단길, 단골거리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소리단길 내 지역 상권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부흥과 함께 소리단길의 부흥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주말에 카카오와 크로스하여 프리마켓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찾기 좋은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재미진 창원 소식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즐길 만한 지역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요즘 창원 시간이 조금 길었기에 재미진 창원은 2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 창원시 주요 도심 빛거리 조성 소식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치는 6개소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성산구 용호동 문화의 거리 광장, 성산구 용호동 가로수길, 마산 합포구 오동동 창동 일대, 마산 해원구 합성동 일원, 진해 충무동 중원광장 중원쉼터 일원입니다. 가족들과 연말 창원도심 속 빛거리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눈 내리는 창동거리 소식입니다. 기간은 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고요. 금, 토, 일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매시 정각부터 15분간 운영되니 창동을 즐기시다 정각이 되면 인공눈을 즐기러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리는 눈 속에 센터 앞 닭꼬치나 회오리 감자 이런 감성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창동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째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두근두근하고 더 흥미진진한 창원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해마을라디오 창원사랑방 진행에는 창원주민 창원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